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파마리서치가 9월 5일에 공시했었던 유상증자 결정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유상증자 구조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유상증자랑은 특이한 측면이 있을 뿐더러 또 파마리서치가 덩치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또 이번에 유상증자하는 금액도 그렇게 작지는 않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특장점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9월 5일 발표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9월 6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 4%대 정도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진짜 주가가 오른 게 맞았느냐, 왜 올랐느냐, 그러면 재무쟁이인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유상증자 결정 관련된 공시 캡처해온 거고요. 지금 신주의 종류라고 하니까 보통 주식이 빵주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이 되는 보통주는 이번에 발행이 되지 않는 거고요. 좀 재밌는 게 기타 주식으로 한 117만 주 정도가 발행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려보면 기타 주식, 그럼 보통 주식 말고 다른 주식의 종류가 너무나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타 주식은 조금 특이한 형태의 우선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는 보통주 기준으로 1,000만 주 있었는데 이번에 반올림에서 한 120만 정도의 우선주가 발행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얼마를 조달을 하느냐? 운영자금으로 2천억 정도 조달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공시 맨 밑에 가보면 어디다 쓸 거야? 라고 해서 살펴보면 증자의 목적, 에스테틱 사업 강화 및 신사업 발굴 이렇게 해놨어요. 이 회사가 뭐 의약품 쪽도 하고 의료기기 쪽도 하고 그리고 화장품 쪽도 있는데 화장품 쪽을 조금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천억이 어느 정도 규모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시가총액은 한 2조 정도 업앤다운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2천억 정도 반응이 된 거니까 지금 시총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행이 된 거예요. 상당히 큰 규모고요. 한 주당 그러면 지금 얼마에 발행이 됐느냐 보면 요 2천억 나누기 117만 주를 해보면 정확히 계산하면 17만 119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17만 119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일반적인 유상증자라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얼마 발행에, 몇 주 발행에, 그래서 주주가치 희석은 몇 퍼센트대. 일반적인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점점 유상증자, 아주 단순한 유상증자 관련된 영상들은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구조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발행되는 기타 주식, 우선주 유상증자는 조금 달라요. 두 가지 옵션 정도가 더 붙어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환권이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우선주인데 투자자가 원하면 회사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 받아갈 때는 얼마에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쭉 읽어보세요. 주당 발행가액에다가 얼마를 합산할 거냐면 기간 동안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4%를 적용한 금액을 상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4%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투자자가 야, 나 더 이상 우선주로 못 들고 있겠어. 이거 내 원금 상환해줘. 라고 했을 때 원금만 2천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2천억에다가 연복리, 금리 4%를 복리로 적용해서 나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상환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느냐? 가끔 뭐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투자하자마자 회사가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바로 상환 청구가 들어오면 이거 말짱 도루묵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상환 청구 기간은 조금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일단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적어도 회사에 약간은 물려 있어라. 주주로서의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다해라라고 하는 거죠.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약 7년 동안 그 중간에 아무 때나 투자자가 원하면 회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환권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상환권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전환권도 붙어 있습니다. 전환권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영상에서 뭐 전환 우선주 케이스도 공부를 저희가 같이 했었던 적이 있고 전환 사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전환이랑 똑같습니다. 빌려주거나 투자한 금액을 채권자 혹은 투자자가 원하면 보통주로 전환받아갈 수 있는 권리, 이걸 전환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환권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한 주당 얼마의 전환을 받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전환가액이죠. 그럼 그 전환가액에 따라서 도대체 몇 주 정도를 전환받아갈 수 있느냐? 그럼 전체 주식수가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며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거는 몇 퍼센트냐? 이걸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번에 파마리서치에서 발행하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전환가액이 17만 119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보신 지금 우선주가 발행되는 발행가액이랑 똑같습니다. 17만 원이. 그래서 이거는 거의 1대1로 우선주 하나당 보통주 하나로 그대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환에 따라서 발행할 주식 117만 주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식 총수는 한 10.2% 늘어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이거 희석률로 치면은 거의 한 10% 정도 희석되는 거라고 계산할 수가 있고요. 전환 청구 기간 지금 당장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당장 바로 되면 이제 또 주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야, 당장 바로 전환해서 시장에다가 팔아버리면 주가 떨어지고 오버행 이슈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조금 하실 수도 있는데, 2025년도 12월, 그러니까 1년도 넘게 남았습니다. 전환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뭐 이 주식이 시장에 풀려서 뭐 매도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수급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환권이 들어갔을 때 제가 항상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정리드리면, 전환가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투자자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환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사실상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랑 채권자를 보호해주고 싶어지게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섭력에서 좀 떨어지게 되니까, 그걸 위해서 시가가 떨어지면 너네가 원래는 전환가액 되게 높여 잡았었는데 이 전환가액 시가 하락에 따라서 낮춰줄게 라고 하는 게 리픽싱 조항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리픽싱 조항 이번 전환상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전환가액이 17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주식수가 더 많이 발행되고 지분가치가 더 많이 희석되고 하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주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주는요,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과 뭐 자녀 재산에 대한 뭐 청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먼저 받아가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거고, 보통주는 배당을 조금 늦게 받아가고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후순위에 들어가 있지만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회사가 따로 정관에 명시를 하게 되면 우선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행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 줍니다. 보통주와 동일하게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주고 있어요. 기존 주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할증해서 발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주 관련해서 조금 조항들을 보시면 1번, 2번만 먼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우선 배당률하고 누적적 우선주, 요게 지금 들어와 있죠. 우선 배당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을 먼저 주고 좀 더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통 주식에 비해서 우선 배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주에 1%라고 하는 배당을 주기 전에는 보통주의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선 배당률을 보시면 되고, 누적적 우선주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상황이 안 좋으면 배당을 안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배당 컷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배당은 이자랑 다르게 필수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낸 성과를 주주들이 자유롭게 받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당은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발행하고 나서 올해 우선주한테 배당을 못 줬어요. 그럴 수 있죠. 선거가 안 나면. 그럼 당연히 보통주도 못 받았을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 뭐 이렇게 배당을 못 받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3년째가 됐어요. 3년째는 회사가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배당을 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3년째 지금 우리가 우선 배당률 1% 잡았잖아요. 1%에 해당하는 배당만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년차 때, 2년차 때 못 준 배당을 누적해서 다 합산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면 3%에 해당하는 배당 수익률로 3년차 때 배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 배당은 당연히 보통주 배당을 주기 전에 먼저 지급이 돼야 되는 돈이고요. 이거 주기 전에, 누적적으로 이거 채워주기 전에 보통주에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요건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유리한 위치를 잡고 들어오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결권부 상환 전환 우선주예요. 이 타이틀을 말씀을 드려보면 의결권부 상환 전환 우선주예요. 자, 그러면 우선주는요, 보통주에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전환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 이거를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로 전환할 거고요. 근데 회사가 안 되면 상환권을 행사해서 받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RCPS 보유자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투자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용어들은 앞에서 정리한 거니까 그냥 빠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마리서치가 에스테틱 쪽에 조금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2천억을 땡기는 이게 굳이 RCPS라고 하는 걸로 발행이 되어야 했을까라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RCPS는 분명히 지분 가치를 꽤 많이 희석시키는, 그리고 회사랑 기존 주주보다는 신규 투자자에게 굉장히 많이 유리한 조건의 자금 조달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어야만 했는가라고 해서 올해 반기 기준으로 회사 재무상태표를 조금 봤어요. 현금하고 금융자산 합쳐서 한 2,700억 정도 있어요. 2,800억 정도 있겠네요. 근데 회사가 부채 내역을 보니까 사실 차입금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이번 RCPS랑 다른 종류의 RCPS를 또 발행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합쳐서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회사가 현금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굳이 RCPS로 투자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지금 이거 300억 갚고도 그냥 단순으로 계산을 했을 때 2,800억에 가까운 현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RCPS로 조달된 2,000억을 굳이 신규로 주주가치를 희석하면서 조달해야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얘가 뭐 바이오 쪽에서 해가지고 뭐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있나? 라고 해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연간 900억에서 1,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거든요. 이익도 괜찮게 벌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라서 뭐 자회사들만 돈을 잘 벌고 별도 기준, 본사는 돈을 못 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연결 기준으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힌트가 뭐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영업이익을 잘 벌고 있지만 현금 흐름을 못 벌고 있나 보다라고 해서 현금 흐름표에 가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니까 이것도 괜찮게 벌어요. 1년에 한 650억씩 벌고 있고 올해는 이미 반기 기준으로 650억 정도의 현금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괜찮아. 이익도 잘 벌어. 현금도 잘 벌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투자 들어오는 저 2,000억을 꽂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사모펀드예요. 글로벌리 꽤 유명한 사모펀드라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사모펀드가, 그래도 꽤 유명한 사모펀드가 이 회사의 성장을 인정하면서 들어온다라는 거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재무쟁이 입장에서 이걸 살펴봤을 때는 이미 현금도 충분하고 잘 벌고 있는데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다 좋고 PE한테 투자받는 것도 다 기분 좋은 일인데 굳이 이게 RCPS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하나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전환도 들어가 있고 상환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우선주예요. 굉장히 재무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 2,000억을 유치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이 회사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해주고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업 투자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 벌어들였으면 좋겠고, 근데 다만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주주가치 희석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